안녕하세요. 백인의 배우 세계 문학을 읽다 낭독을 맡은 배우 박윤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이반 분인의 단편소설 안토노프 사과입니다. 청명한 초가을 날들이 떠오른다. 8월엔 일부러 파종을 위한 것처럼 따뜻한 비가 내렸다. 8월 중순에 성 라우렌티우스 축일 즈음 가장 알맞은 시기에 내리는 비였다. 성 라우렌티우스 축일에 강이 잔잔하고 비가 오면 가을과 겨울이 풍요로운 법. 그리고 바비오레토가 되면 거미들이 들판 여기저기에 집을 지었다. 이 역시 길조였다. 바비오레토에 집을 짓는 수많은 거미는 곧 풍요롭고 맑은 가을 하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고요하고 싱그러운 새벽 아침도 떠오른다. 나무들이 조금씩 생기를 잃고 잎을 떨구기 시작하는 온통 황금색으로 물든 커다란 정원이며 단풍진 오솔길, 희미하게 코끝에 와닿던 낙엽 냄새, 안토노프 사과향, 꿀 냄새, 그리고 싱그러운 가을 냄새도 잊을 수가 없다. 대기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막디 맑았고 사람들 말소리와 짐술의 삐걱대는 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다. 그건 면세영주, 평민 정원사들이 일꾼들을 고용해 밤사이 도시로 보낼 사과를 퍼담는 소리였다. 그리고 꼭 밤이어야 했다. 짐술에 편안히 몸을 맡기고 누워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신선한 대기 중에 떠도는 타르 냄새를 맡고 기다란 짐술의 행렬이 삐거덕 어둠 속 큰 길 지나는 소리를 듣는 것은 밤에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었다. 일꾼은 사과를 열심히 퍼담는 중에 단물이 흐르는 사과를 연신 집어들고 아삭아삭 한 입 가득 베어 물지만 아무도 나무라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일종의 관례였다. 사과 주인인 소지주는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신경 쓰지 말고 실컷 들게. 뭐 따로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게다가 지금은 누구나 꿀차를 마시는 축제 기간이지 않나? 라고 말했다. 아침이면 선선한 기운이 감돌았고 사방에 정적이 흘렀다. 울창한 동산 위 붉은 산호빛깔의 마가나무에서 배부른 개똥집박이가 노래하고 일꾼들이 사과를 던져 담으며 담소를 나누고 사과가 돛박과 나무통에 텅텅 떨어지는 소리들이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하나 둘 나무들이 잎을 떨구는 정원에서 내다보면 집단으로 뒤덮인 커다란 초막으로 향하는 길이 저 멀리까지 뻗어 있었다. 소지주들은 여름 내내 초막 근처에서 부지런을 떨며 필요한 세간을 장만했다. 사방에 사과향이 가득했지만 이곳이 특히 진했다. 초막 안에는 침상이 놓여 있었고 단신총과 푸르스름하게 변색된 물을 끓이는 사모바르가 세워져 있었으며 구석엔 식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초막 주변엔 멍석과 상자들, 낡을 대로 낡은 갖가지 가재도구, 흙난로 등이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늘어져 있었다. 정오엔 흙난로 위에서 돼지비계를 넣은 국이 맛있게 끓었고 저녁엔 사모바르가 따뜻하게 덮여지고 정원의 나무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연기가 긴 띠를 이루며 퍼져나갔다. 축제 기간이면 초막 근처는 장이 열려 시끄러웠고 붉게 차려입은 사람들 모습이 나무들 저편으로 언뜻 지나갔다. 염료 냄새가 진하게 나는 사라판을 차려입은 생기발랄한 소지주 처녀들이 무리지어 몰려들었고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나름대로 멋스러운 양복 차림의 지주들도 얼굴을 내밀었다. 촌장에 임신한 젊은 아내는 홀목으로 암소처럼 배가 볼록하고 졸린 듯
넓적한 얼굴에 새침한 모습이었다. 머리는 뿔이 난 것처럼 위로 솟아 있었는데 두 갈래로 머리칼을 길게 따내리고 머릿수건을 몇 개나 뒤집어 써서 거대해 보일 지경이었다. 그녀는 뒤축에 편자를 박은 반정화를 신고 꼿꼿하게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소매 없는 윗옷은 벨벳으로 만든 것이었고 앞치마는 길게 걸쳤으며 농부용 모직 치마는 벽돌색 줄이 쳐진 검은 보랏빛으로 치마 끝자락엔 큼지막한 황금빛 무늬 장식이 수놓아져 있었다. 젊은 여자가 참 알뜰하기도 하지. 소지주는 그녀를 가리켜 가볍게 머리를 흔들며 이렇게 말했다. 이젠 이런 여자들이 드물어. 흰 삼베 루바시카와 짧은 바지를 입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소년들도 모두 장을 구경하러 몰려나왔다. 소년들은 둘씩 셋씩 짝을 지어 신발도 신지 않은 작은 발로 종종 걸음치며 사과나무에 묶인 털이 북슬북슬한 양치기 개를 흘끔흘끔 곁눈질해 보았다. 물론 물건을 사는 사람은 한 명이었다. 물건을 산다고 해봐야 고작 1코페이카짜리나 달걀이 전부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은 많았고 거래는 활기를 띠었다. 긴 프로코트를 입고 불그스름한 장화를 신은 폐병쟁이 소지주도 한껏 들떠 있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농담과 우스갯소리를 해가며 때로는 툴라제 손풍구까지 울려가며 기분 좋게 흥정에 임했다. 혓짧은 소리를 하고 민첩하지만 거의 바보에 가까운 동생은 소지주인 형의 집에 얹혀 살았다. 해가 질 때까지 정원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초막 주변엔 웃음소리, 말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따금 춤의 스텝을 밟는 사람들도 있었다. 밤이 되자 추워지면서 밤이슬이 내렸다. 곡식 창고에서 집단과 왕겨가 풍기는 구수한 호밀 냄새를 마음껏 들이마시고 기운차게 정원 담장을 지나 집으로 저녁을 먹으러 갈 때면 마을에서 나는 사람들 말소리며 대문 여닫는 소리가 차갑게 얼어붙은 저녁노을을 따라 유난히도 선명한 울림을 냈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다. 냄새는 여전했다. 정원에서 벚나무 가지 모닥불이 뜨겁게 타올랐고 벚나무 가지가 피워내는 향긋한 연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진하게 풍겨왔다. 깊은 어둠에 묻힌 정원에서 옛날 이야기 같은 정경이 펼쳐졌다. 마치 지옥의 한 구석처럼 초막 근처에서 캄캄한 어둠에 둘러싸인 불길이 새빨간 혀를 날름거리며 무섭게 타올랐고 까만 나무에서 베어낸 것 같은 검은 형상들이 모닥불 주위를 움직였으며 이 형상들의 거대한 그림자가 사과나무들을 따라 흐르듯 퍼졌다. 그 모습은 때론 몇 아르신에 이르는 거대한 검은 손이 모든 나무들마다 뻗쳐 있는 것 같았고 때론 두 다리가 우뚝 버티고 선 것처럼 두 개의 검은 기둥이 뚜렷이 드러났다. 그리고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미끄러지듯 사과나무에서 스르르 떨어져 나가더니 이제 오솔길 전체와 초막에서 쪽문 바로 앞에 이르기까지 모든 길을 뒤덮었다. 마을에서 보이던 불빛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보석 같은 칠자매 별이 하늘 높이 떠올라 반짝반짝 빛나는 깊은 밤. 다시 한번 정원을 걸어 지나보라.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조심조심 마른 나뭇잎들을 사박사박 밟으며 초막까지 이르러 보라. 별빛이 비쳐드는 초막 주위 풀밭이 하얗게 보이고 머리 위로는 은하수가 빛나리니